안녕하세요. 플레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이어서 국내 뉴스 2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뉴스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따로 뉴스 제보 같은 걸 해주실 분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커뮤니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을까? 이거는 중요한 말이죠. 올해 이슈됐던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분이죠. 블랙락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느냐.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 시장을 이끌 거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뭐다? 토커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리타이즈다. 이분이 누구냐? 이 블랙락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 운용사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고요. 이 회사가 움직이는 돈이 미국 베이스인데 미국 전체 2년치 예산 정도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봤을 때는 경 단위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만 토큰증권 하자고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한낱 유행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레리 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시티뱅크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이런 데서도 2030년까지 뭐 16 트릴리언 달러 딴 데서는 좀 더 올려서 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면은 이전 몇 년 전부터 저는 관심 가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만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전망치가 올라가요. 그만큼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얼라이언스들을 각각 이제 한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법규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뭐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조각 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큰 증권 시대가 개막을 했다.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요 뉴스 제목 확인하시고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뮤직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데는 좋은 자료네요. 확인해 보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장외 중개 라이선스에 쏠리는 눈, 코인 거래소, 증권사, 핀테크, 각축천 돌입. 장외 거래 중개업자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회사들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규모가 크면 또 안 돼. 사용량이 많아지면 일반 지금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노리고 있는 대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장외 거래 라이센스를 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넥스에 상장된 회사 중에 한 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물선을 찾는 수중 탐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그 찾은 보물로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엠빵을 하는 건데 되게 재밌죠. 그런 회사들도 심지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재밌는 회사들이 많아요. 조금 시간 됐는데 토큰 증권이 세 번째 그릇 될 거다. 형태를 인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일본 금융청 국장님도 오셔서 발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제 발표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점점 이제 법규들이 이제 명확하게 됐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은 올해 초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 그래서 토큰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파이낸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참고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제 하나의 뭐 트렌드 유행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이제 금융시장 자체 전환이 가져오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 법규도 제정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지금 우리가 토큰 증권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건지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정된 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느낌으로 모래밭에서 일단 집을 짓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되게 선구자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환점을 갖고 온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옛날 주식시장에 종이로 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쓰고 그게 조금 더 개발된 게 이제 전자증권으로 해가지고 증권 회사에 찾아가서 보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HTS가 보급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증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는데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종이로 쓰다가 전자로 넘어온 것처럼 전자로 갖고 있다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점. 이때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창기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을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놓친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매칭데이 뉴스는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뉴스를 틀어놓은 거 중에서 한 절반은 매칭데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요했어요. 많은 은행권이나 금융사들이 왔고 일반 핀테크 회사들도 많이 와서 실제 매칭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관련해서 이제 STO도 그거 자체로서 이런 포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여기는 반올림을 하셨네요. 370조 토큰 증권 시장을 두고 동맹의 혈투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힐 토큰 그 얼라이언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그룹이 주도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들이 한 한국투자, ST프렌즈가 있고 STO 비전그룹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협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서울거래 비상장,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사죠. 뭐 그런 회사들이 들어간 거 그리고 은행권 STO 컨소시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좀 더 많이 있어요. 한 7개 될 겁니다. ST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신한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데서 한 것도 있고 지금 KB도 빠져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권이나 증권사들은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지금 큰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 맺는 금융사들의 글을 보면 어떤 글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금융계와 산업계가 토큰증권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궁무진한 사업기회가 펼쳐질 거다라는 판단. 저도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동영상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왜 이게 무궁무진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영상을 좀 의미 있게 찍었었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는 HTS나 MTS를 통해서 토큰 증권의 장내 거래를 중개하거나 토큰 증권을 거래하는 장외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기초 자산을 매입해가지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지금 증권사들이 아주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다 해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빨리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거래소가 운용하는 시장이 장내 시장이고요. 증권사가 자사 MTS나 HTS에서만 토큰 증권을 거래할수록 하는 게 장외 시장입니다. 지금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한국거래소는 장내 상장 기준을 자기 자본 20억 이상인 업체가 발행하는 토큰 증권으로 제한할 거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 기준에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장외 시장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다. 돈이 많든 적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재밌는 뉴스입니다. 되게 이제 흥미롭고 또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한경에서. 저거는 좀 볼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K컬처 토큰 증권. 이 K컬처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요. K컬처 관련된 토큰 증권에 기대한 게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뮤직하우도 그렇고요. 지금 오징어계 그런 것들 뭐 싸이 강남스타일이나 뉴진스나 BTS나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토큰 증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앨범이나 하나하나의 상품들 뭐 그런 것들도 다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무궁무진하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먹히는 게 K컬처가 있기 때문에 K컬처로 관련된 토큰 증권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많이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 시장이 꿈틀한다. 비트코인 3만 달러는 아직 사업 조기 추진도 오케이. 샌드박스로 그냥 일단 한번 들러붙어 보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규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플랫폼을 오픈할 회사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토큰 증권 입법화, 시선 교차하는 증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ETF 시장만큼 성장할 거다. 뭐 그런 것들. 계좌 관리 기간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게 시장의 각 파트별로 다양해요.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 토큰 증권이 주춤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되게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미국 토큰 증권 시장이 더디다는 평가가 있는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규제가 많아서라는 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명확하게 그냥 지금 하위 테스트로서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게리 겐슬러의 스탠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법은 이렇다라고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규제는 명확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명확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은 그럴 수 있죠. 상품성 여부를 따지는 규제 중 소비자 수익 권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가 아는 상품들도 이게 포함된 게 있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미국보다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건 좀 저는 의문이 있네요. 요런 거죠. 아까 전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 하이브 주식이 아니라 BTS 앨범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회사로서 주식 상장을 하면 이제 하이브 주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BTS 앨범에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BTS 아니면 하이브 사겠습니까? 뭐 다른 가수들도 좋은 가수들이 많지만 거의 대장이었잖아요. 아예 이것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발세 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상품 공급 협약.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랑 토스를 일단 안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발세 스탠다드에서 투자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광고비를 좀 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제 3세인 것 같아요. 이제 재벌 3세인 거죠. 요분이 종합투자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본사 4억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 3조 원을 넘기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대신증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이 드는 게 카사코리아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카사코리아 하면 이제 부동산 쪽에 토큰증권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회사인데 요쪽 부동산 쪽으로 대신증권이 조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6,500조 시장에 개미는 조금만 투자해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거든요. 유통 플랫폼별 1인당 연간 1,000만 원 수준으로 논의를 일단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이거죠. 이제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 이분도 되게 토큰증권 쪽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닷컴 버블 당시에 새로운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설거지만 당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만 원으로 뭐 2천만 원 버는 것보다 1억으로 2억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관들은 많이 투자했다가 그냥 확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투자한 사람들은 좀 큰 수익을 내고 싶은데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거지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요구는 5천만 원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미국처럼 이제 레귤레이션 D, S, A, 뭐 F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자기가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님이죠. 이수영 요분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되게 키맨이에요. 여기서 법규 제정을 할 때. 그래서 어쨌든 요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수렴을 거쳐서 충실히 반영을 하겠다 해서 늘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입법을 하고 디테일은 시행령이다. 시행령까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끝으로 이 바이센 스탠다드 한투증권하고 토큰증권 상품 공급 협약을 맺었다. 뉴스 되게 작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바이센 스탠다드도 아까 전에 한국투자증권하고 토스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일단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바이센 스탠다드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뉴스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점점 똑같은 양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링크를 제가 한 40개 정도를 띄운다 치면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뉴스를 전달해 줄 때는 40개를 띄우면 그냥 토큰증권 전체 뉴스가 그냥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간은 뭐 1년 연 단위로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법규 제정화가 되면서 뉴스들이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2주, 1주 상간의 뉴스들이 이제 40개 이상 생성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실시간으로 그런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저도 되게
확고하게 좀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이제 보시고 이 시장의 성장성이 어디서 빛을 발하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스터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뉴스를 한번 또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이넥스가 캐스퍼라는 회사랑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제가 아이넥스 토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비교를 해서 지금도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해외 뉴스를 하고 나면은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걸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열린 마음으로 뉴스를 들어 주셔라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플랩이었습니다.